네. 그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Q는, 아이고. Q는 MC 델타 T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요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Q의 단위는 킬로칼로리입니다. M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질량이니까. T의 단위는 절대온도 K입니다. C의 단위는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건데, A 이꼴 B 곱하기 C 곱하기 D일 때, C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요거 넘기면 되죠. A 나누기 B 곱하기 D죠. 그렇죠? A 이꼴 B 곱하기 C 곱하기 D면 C는 A 나누기 B 곱하기 D잖아. 그죠? 분모에 B, D가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넘깁니다. 킬로그램과 K 넘기면 결국에는 C의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C의 단위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K로 주는지 킬로줄 퍼 킬로그램 K로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Q 이꼴 한번 쓰겠습니다. Q 이꼴 MC 델타 T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열이 1 kJ per kg K, 질량이 5kg, 온도 변화가 100K일 때 필요한 Q는, 이때 단위는 Q는 이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비열 얘고, 질량 M이고, 온도 변화 얘죠. 그럼 요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볼게. 5kg 곱하기 1 kJ per kg K 곱하기 100K잖아. 그럼 단위가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 숫자는 5 곱하기 1 곱하기 10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 단위 뭐만 남아? 킬로줄만 남죠. 킬로줄. 필요한 열량 Q는 500kJ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필요한 열량 Q는 몇 킬로칼로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500kJ 쓰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단위가 틀리니까. 아까 1 킬로칼로리는 4.2 킬로줄이라고 했습니다. 1 칼로리는 4.2 줄이니까. 그렇다면은 1 킬로줄은 4.2분의 1 킬로칼로리죠. 그러면은 얘 500kJ를 킬로칼로리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얘를 4.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120 어쩌고 한 대략 120 킬로칼로리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분이 비단 이 친환경 에너지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쳐야 하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비열의 단위가 요로 갔다 절로 갔다 해. 킬로줄이 되고 킬로칼로리가 되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문제를 풀 수 있는가는 식의 식과 이 단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친절하게 이런 문제를 내줬으니까 시험에 낼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되겠죠. 예시 과조라 여기는 아까 했던 것의 어떤 연장인데 아까는 두 가지 물체를 갖다 붙였습니다. 두 가지 물체를 갖다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도씨 100도씨 물체 예를 들어서 1kg 1kg이 있어. 둘이 갖다 딱 붙였습니다. 딱 붙여놓고 한참 시간이 흐르면은 나중에는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5도의 열 평형이 일어날 겁니다. 외부로의 어떤 열의 이동이 없다면 얘가 75도씨로 열적 평형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걸 A 물체라고 하고 얘를 B 물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A는 25도씨만큼 온도가 상승. B는 25도씨만큼 온도가 하락이죠. 하락했어. A가 25도씨만큼 온도가 상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Q 이꼴 MC 델타 T에서 M은 1kg이고 비열은 1kJ per kg K. 두 개 똑같다고 봅시다. 1kJ per kg K. 똑같다고 하면 1kg 곱하기 1kJ per kg K 곱하기 온도 25. 그럼 뭡니까? Q는 25kJ이죠. A는 25도만큼 온도가 상승했는데 25kJ만큼 열량을 취득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B는 똑같이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25kJ만큼 열량을 뺏깁니다. 25kJ만큼 열량을 뺏겼다는 말이 되겠죠. 똑같이 계산하면. 그럼 뭐야? 두 개를 같이 붙였을 때 A가 25도 올라가고 B가 25도 온도가 떨어졌지만 A가 25kJ만큼 플러스 25kJ이고 A가 25kJ만큼 플러스가 됐고 B가 25kJ만큼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이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연력 제일법칙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어떤 닫혀진 어떤 요 외부와의 어떤 관계가 없는 어떤 닫혀진 상황에서 둘이 무슨 어떤 뭐 난리 법석이 일어난다 해도 결국에는 바깥으로 움직이고 들어온 열량이 없을 때 그 변화는 전체적인 변화는 0이라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A는 25만큼 얻었어. B는 25만큼 뺏겼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빵이란 말이야. 친구 5명이 예를 들어서 친구 6명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이제 6개를 물체를 갖다 붙여도 결국에는 똑같다는 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친구 6명이서 고소를 칩니다. 이 친구 6명이 야 우리 MT 가서 야 우리 잠도 안 오는데 우리 고소바 한판 치자 이래서 고소를 쳐. 그래서 밖에서 누가 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한 명이 돈을 따로 꼽을 치지 않은 이상 따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따고 잃은 합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 연력학 제1법칙이야. 그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던 사람의 더하고 나간 돈을 싹 합쳐서 더해서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빵이라는 말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돈에 보존된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이 있는데요. 뭐 복잡한 식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데,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런가? 그거는 몰라도 돼. 여러분들이 연력학 수업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연력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좀 더 크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요. 그러면은 얘를 서술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비열이 크다. 온도가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Q 있고 MC 델타 T인데 Q가 일정한데 비열이 크면 뭡니까? 델타 T가 작아야 되지. 비열이 작으면 델타 T 크겠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말은 온도가 쉽게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비열이 작다?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말은 온도가 쉽게 안 변한다. 비열이 작다?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면 냄비가 이렇게 있는데 뚜껑을 열면 아까 말했니까 뚜껑을 열면 정압이 될 거야. 왜냐? 여기 압력이랑 똑같으니까. 응? 그래서 이게 앞말이 팔팔 끓인다 해도 이 압력은 계속 변함이 없겠죠. 근데 정적은 이렇게 해서 뚜껑 싹 닫아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팔팔 끓는다고 해도 우리가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적 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다? 뚜껑을 닫아놔야 온도가 쉽게 잘 올라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밥솥 뭐냐? 압력밥솥 뚜껑 닫는 거죠. 뚜껑 닫아놓으면 압력이 확 올라가잖아. 최적의 변화가 없죠. 열량을 가할 때 온도가 쉽게 잘 올라가니까 라면을 끓일 때는 어떻게 해라? 뚜껑을 닫고 끓여라. 아시겠습니까? 라면을 끓인다. 라면은 요새 막 유튜브에 나오죠.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막 나오는데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꼭 알아야 되는가 하는 뭐 어떤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만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맛있다니까 이게 손으로 되네. 굳이 손으로 하면 이게 안 생기나? 손이 더 낫겠다. 자, 그냥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몰랐네. 손으로 하면 이게 잔영이 안 생기네요. 네. 라면을 끓일 때 꼭 맛있게 끓여 먹어야 하는가? 맛있게 끓이는 어떤 그런 비법이 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라면을 잘 먹긴 한데, 요새 라면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라면 사실 몇 젓가락 안 되잖아. 한 대여섯 젓가락 먹으면 끝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무슨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보면 라면을 끓이는 여러 가지 막 맛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이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력학을 오늘 맛배기만 어쨌든 배웠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야,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라면 냄비 뚜껑을 닫고 물을 끓여야 라면이 잘 끓을 것이다. 네, 하는 것이죠. 네, 참고해 두십시오. 물을 빨리 끓이려면 어쨌든 뚜껑을 덮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잡열과 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잡열과 현열은 일단 어떤 이런 상태 변화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이런 그래프를 하나 쫙 XY 좌표계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열을 계속 가해. 우리가 냄비 뚜껑에다가 냄비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 이렇게 피우는데 열을 계속 가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열을 가하는 만큼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여기의 기울기가 비열C라고 했잖아요. 손을 해도 이게 생기네. 그렇지? 어쨌든 이 기울기가 비열C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물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물에 그 일정할 거야.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얼음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얼음 우리가 큐브 하나를 딱 이렇게 얼음 덩어리를 불을 탁 피워가지고 해보면은 온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 그래가지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얘가 딱 0도가 됐을 때 온도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열은 계속 가고 있어. Q는 계속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여러분 얼음도 온도가 있습니다. 얼음도 온도가 있어. 겁나 차가운 얼음이 있고 좀 덜 차가운 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을 계속 가면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0도가 딱 되는 순간 열은 계속 가해지고 있는데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얼음이 슬슬 녹기 시작해서 물만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물만 자꾸 생겨가지고 열은 계속 가는데 물만 자꾸 생기고 온도는 안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리고 얼음이 다 녹아서 전부 물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온도가 점점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상하게 또 온도가 안 올라가더라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때부터는 김이 스물스물 나기 시작하는 거죠. 김이 스물스물 나면서 이제 풀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끓기만 하고 100도에서 계속 온도가 유지되다가 물이 다 끓은 순간 그때부터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열량이 온도 변화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현열 변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온도 변화가 아니라 상태 변화에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을 이제 잠열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의 잠열은 80 킬로칼로리/kg이고 물에서 이제 수증기로 변하는 물의 잠열은 538.8 킬로칼로리/kg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MC 델타 T가 Q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열 구간에서는 Q를 계속 가해지면 얘만 변하고 잠열 구간에서는 M 곱하기 C Q 대시라고 합시다. 얘는 잠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kcal/kg이죠. 여기다가 kg 곱하면 요거 약분되면서 kcal만 남으니까. 그래서 얘는 잠열 변화, 얘는 현열 변화의 온도, 에너지 변환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열과 잠열의 차이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압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력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크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숙제로 제가 내드렸던 거죠. 그렇다. 절대압과 계기압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적은
지난 시간에 했던 밀도의 역수고요. 밀도의 역수고,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을 말하고, 비최적은 그의 역수입니다.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비중 저는 이해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일과 에너지가 있는데, 일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와의 곱입니다. 워크는 F 곱하기 거리 L이고요. 단위는 줄이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가 된다 하는 거 일반 물리학 때 배운 거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은 곧 에너지이고요. 여기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우리가 공을 어떤 높이에서 있죠. h만 금 있고 중력과 속도 g가 작용할 때 위치 에너지는 mgh였고요. 얘 딱 떨어뜨려갖고 샥 떨어지면서 탁 닿는 그때의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습니다. 얘는 질량이고 v는 속도죠. 속도의 제곱. 유체역학을 했을 때 유체의 유동 에너지라고 있는데 유동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력은 워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단위는 와트를 쓰고요. 여기는 참고로 와트라는 단위고요. 얘는 워크라는 이 힘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워크는 줄 퍼 세크고요. 와트는 1와트는 1 줄 퍼 세크를 말하고 우리가 와트라는 단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1킬로와트라는 단위를 쓰죠. 1 킬로줄 퍼 세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라면 이렇게 데펴 먹을 때 뭡니까? 편의점 그 컵라면 아니면은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보면은 1200와트 전자레인지에서 1초간 돌리세요. 10초간 돌리세요. 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1200와트에서 30초 돌리세요. 돌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은 요거 곱하면 뭡니까? 1200 곱하기 30 하면 36000 단위는 뭐가 돼? 줄이 되죠. 왜냐? 1와트는 줄 퍼 세크인데다가 여기다 세크를 곱해주면 요거 약분돼서 줄만 남으니까 36,000 줄이 되고요. 36 킬로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설명서를 보고 1200와트에서 30초 돌리세요. 30초 돌렸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36킬로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칼로리로 변환하는 거는 4.2로 나눠주면은 칼로리가 나오겠죠. 3, 4, 8, 4, 6, 4, 8, 2, 32. 대략 8 킬로칼로리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랑 편의점 가서 이렇게 도시락을 데펴 먹을 때 열역학도 배웠다고 야, 이 1200W짜리 전자레인지에서 1분 돌리된다. 그러면 60을 곱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도시락 데피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소비 필요한지 아니? 라고 해서 유식을 뽐낼 수 있겠죠. 그렇다. 연력학 제1, 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대략 25분을 하기에는 10초가 모자란데 새로운 챕터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얘를 하나 더 유도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내가 아까 생략했는데 여러분들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
베르누이 방정식은 위치 플러스 운동 플러스 유동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게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유동에너지는 뭐냐면은 P 곱하기 여기는 V를 말하는데 P 곱하기 V를 말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끊었다 갈게요.